거대한 물의 장벽이 땅으로 떨어지더니 빠르고 강력한 물살로 흐르면서 땅을 침식하고 지나치는 모든 구조물을 허물어 무너뜨리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쓰나미를 묘사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인간이 만든 대재앙 댐 붕괴입니다. 기록상 남아있는 최초의 댐 붕괴는 거의 1500년 전 아라비아 반도의 고대 사바 왕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댐과 관계수를 건설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는 일찍이 기원전 2000년에 처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1200년 후 사바 사람들은 이러한 초기 구조물을 그레이트 마리브 댐으로 바꿨습니다. 이 댐의 도움 덕분에 몬순으로 발생한 비와 홍수를 제어할 수 있었고 그들이 건설한 운하는 물을 농경지로 운반했습니다. 이 거대한 댐은 수세기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구조물은 점점 더 초라해졌고 수리 보수에 점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어요. 여러 번 물이 새는 일도 있었는데 서기 575년에 빗물이 넘치고 댐이 무너져서 엄청난 홍수로 댐 너머 땅이 침수되었습니다. 관계 시설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거의 5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어요. 오늘날 새로운 댐이 그 역사적인 댐을 대체하고 있는데 1980년에 건설된 이 댐은 현재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연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천연댐도 붕괴될 경우 그 결과가 좋지 않긴 마찬가지죠. 스웨덴에서는 한때 빙하 덩어리가 강의 흐름을 막아서 얼음이 녹은 물이 호수를 형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천연댐에 물이 넘쳤고 30m 아래로 엄청난 폭포수물이 떨어져 다시 강을 이루며 계속 흘렀어요. 하지만 18세기에 강둑을 따라 여러 마을이 지어졌고 울창한 숲 덕분에 벌목 산업이 붐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통나무를 운반하는데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개둥센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폭포였죠. 강은 숲에서 자른 나무를 옮기기엔 편리했지만 급류에 다다르면 목재의 상당 부분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1794년 지역 주민들은 강의 흐름을 바꿔서 강을 따라 통나무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우회 운하를 파도록 허가를 받았어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끝났고 운하를 따라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796년 봄 큰 홍수로 호수가 범람하면서 인공 운하로 물이 유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고지대로 달려갔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붕괴는 끔찍했습니다. 당시 어떤 건물보다 높았던 물의 장벽이 하류로 흐르며 마을을 통과했고 호수의 물이 모두 운하로 비워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격렬하게 흘렀습니다. 결국에 호수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호수의 물은 우회 운하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산과 주변 토지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람들은 강에 풍부했던 연어들이 둑에 누워있거나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이 말라버린 호수의 바닥은 비옥한 농지가 되었습니다. 훨씬 최근의 사건에서 자연의 무자비함 때문에 인조댐이 뚫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1968년 미국에서 가장 높은 흙댐인 오로빌 댐이 완공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로빌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페더강에서 유입되는 물을 가두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 댐에는 두 개의 유출구가 있었습니다. 물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대량으로 방출될 수 있는 주 유출구와 물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경사벽처럼 보이는 비상 유출구가 있었어요. 주 유출구는 단단하고 튼튼한 콘크리트 통로로 되어 있었고 비상 유출구는 자연적인 토사 경사면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물이 축적되어서 비상 유출구를 사용해야 할 때 그 경사면은 천천히 침식되도록 되어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비상 유출구를 사용해야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주 유출구 통로에 큰 구멍이 생겼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 유출구로 물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위가 너무 빨리 상승했어요. 처음에는 엔지니어들이 예상한 대로 물이 비상 유출구로 유입되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며칠 안에 물은 아래의 경사면을 빠르게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주 유출구가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물을 내보냈습니다. 그 결과 밀려오는 물이 이미 파손된 통로를 쉴 새 없이 강타했고 곧 콘크리트는 자연의 힘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물이 구멍으로 쏟아져 흘러들어갔고 그 밑에 흙을 휩쓸고 내려갔습니다. 단 며칠 만에 주 유출구를 통해 흘러나온 물이 그 방향을 바꾸어 옆에 새로운 수로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물줄기에 의해 옮겨진 흙과 잔해로 아래 강이 막혀 수력 발전소가 멈췄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경사면의 침식이 댐의 정문까지 가거나 비상 유출로 방벽에까지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중 한 가지라도 발생할 경우 호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일했던 그 아래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었죠. 다행히도 그런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고 유출은 마침내 통제되었습니다. 또 다른 댐 붕괴 사건은 아무리 잘 지어진 댐이라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주리주에 있는 타움스호크 펌프 저장소는 2005년 9월에 혁신상 수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댐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되는 최초의 양수 시설이었어요. 전체 구조를 가능하게 한 댐에는 2개의 저수지가 있었는데 긴 콘크리트 터널로 연결된 상부와 하부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시상 전날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장의 점검단이 방문했는데요. 그들이 상류 저수지에서 강력한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물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세요. 조사관들에 따르면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같았다고 합니다. 댐 운영자들은 즉시 양수 작업을 멈추고 잠수부두를 보내 조사했습니다. 여러 개의 수위 감지기가 오작동하면서 잘못된 데이터가 컴퓨터로 전송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취해졌어요. 긴급 조치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2005년 12월 14일 전기 및 비상 시스템 모두 상부 저수지의 수위가 위험할 정도로 상승한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벽 위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작업자에게 경고할 사람이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폭포는 워낙 위력이 강해서 순식간에 댐의 벽 밑부분을 잠식했고 이내 내부로부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벽이 부서졌습니다. 상류 저수지의 물이 벽의 틈새로 새어나왔고 수십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비탈 아래로 흘려보냈습니다. 물이 쏟아지는 폭포는 축구장 길이 2개 정도로 넓었고 지나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나무를 뿌리채 뽑고 산기슭에 있던 공원의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엄청난 양의 물이 하류에 있던 블랙 리버로 흘러들어서 강둑을 무너뜨렸지만 결국엔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상부 저수지에서 터져나온 물이 하부 저수지로 흘러들어갔고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 사고로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은 그저 믿을 수 없는 행운이었습니다. 댐은 그 후 4년에 걸쳐 수리되고 보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붕괴된 댐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1907년 미네소타주 퍼거스 폴스의 사람들은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기로 하고 오터테일 강에 새로운 댐을 건설했습니다. 댐은 마을을 위해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었고 1908년부터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치명적인 계산상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댐을 샘물이 나오는 곳 위에 건설했고 서서히 전체 댐 구조가 손상되었던 거죠. 하지만 당시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고 댐은 가동되었습니다. 1년 후 발전소의 두 관리인이 불빛이 깜빡이고 희미해지는 것을 알아차렸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말 그대로 그들의 부츠 위로 물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겨우 건물을 탈출했을 때 중장비 발전기가 제자리에서 찢겨나와 그들이 방금 서 있었던 바로 그 지점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버거스 폴스의 시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말을 타고 나섰습니다. 댐은 바로 한가운데가 부서졌고 홍수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물의 벽이 하류로 흘러내려가던 중 또 다른 댐을 부쉈고 그로 인한 파편은 더욱 무시무시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살은 도시의 다리를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중앙댐을 포함한 다른 3개의 댐도 붕괴됐고 강물이 흘러 주변이 범람하면서 수십 채의 집과 농장이 파괴됐습니다. 물살이 다음으로 덮치게 될 댐은 하류 8km 지점에 있었고 그 댐의 관리인은 가까스로 제 시간에 도착해 수문을 열고 물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덕분에 미친 듯이 흐르던 물살이 마침내 진정되었고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도시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오늘날 사고 후 폐허가 된 댐은 브로큰 다운 댐이라고 불리며 여전히 원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토막이 나긴 했지만 일종의 관광 명소가 되었죠.